70세가 넘으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에 계속 발을 들이시면 평생 모아온 복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실수 때문에 말년을 힘들게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년심리상담센터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만나온 이중구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5,000명이 넘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직접 상담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자식들도 잘 키우셨고 재산도 모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0세를 넘기고 나서 갑자기 불행해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있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세 가지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곳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평생 쌓아온 평화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땐 힘도 있고 회복력도 있었으니까요. 흙탕물 속에서도 헤엄칠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작은 상처 하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해져야 하는 나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곳을 피하시면 여러분의 노년은 평온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저녁에 잠들 때 후회가 없는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곳을 계속 드나친다면 불안하고 외롭고 원망스러운 노년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그 세 곳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귀로만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새겨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많은 곳을 찾게 됩니다. 동창회도 나가고 친구들 생일잔치도 가고 동호회 모임도 나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허영이 가득한 모임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술잔을 부리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쟁터입니다.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왔는지,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비교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나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기재 임원이야.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명문대 나왔어.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어쩌면 여러분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지 모릅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런 자리에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던가요? 아니면 왠지 모를 허탈감이 밀려오지 않던가요? 남이 자랑하는 걸 들으면 속이 쓰리고 내가 자랑하고 나면 왠지 공허합니다. 이게 바로 허영의 독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80세 할아버지셨는데 매주 동창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우울해하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동창들은 다 손주 자랑, 재산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했고 손주도 아직 취업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모임에 갈 때마다 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안 가시면 됩니다. 처음엔 안 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외로워서 결국 또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해지셨죠. 이게 바로 허영의 모임이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노년의 업은 입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잘된 소식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그건 이미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걸 자랑하면서 남에게 박탈감을 준다면 그것도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순간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질투를 내게로 끌어오는 행위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이제 그 체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한 나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분쟁의 현장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다투는 곳, 그리고 남의 시비가 오가는 자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들의 갈등을 외면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해서 바로잡아야지 하는 책임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개입해야 할 때보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의 갈등은 그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부딪히며 생기는 것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운다, 며느리와 딸이 안 맞는다, 이런 일들 말입니다.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한쪽 편을 들어주는 순간 갈등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번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는 두 아들이 싸울 때마다 큰아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큰아들이 장남이니까 동생이 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아들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형만 편드신다는 서운함이 쌓인 겁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갈등 속에 뛰어들어 마음을 끓이고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남의 무거운 가방을 대신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내 무릎만 다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시비가 있는 자리도 멀리 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누가 누구한테 잘못했대.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곳 말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70세가 넘으면 주변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운은 탁해지고 심장은 불필요하게 두근거립니다. 나만 안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부정적인 파동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입으로 짓는 죄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내 입에서도 독한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노년의 입술은 지혜를 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데 써야지 누군가의 시비를 가리는 칼날이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조용히 기도로 응원하십시오. 타인이 시비를 걸어오면 그저 미소 짓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자의 여유입니다. 내가 비워둔 그 갈등의 자리에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해결의 꽃이 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해결하려 할수록 실타래는 더 엉키기 마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과거의 무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야,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렇게 안 했어도,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 애쓰는 거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손님일 뿐이며 그 손님을 붙잡고 앉아 현재를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70세라는 나이는 이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앞에 남은 인생을 얼마나 맑고 투명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깃든 곳에 자주 발걸음을 하다 보면 현재의 내 모습이 자꾸만 작아 보이고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위험한 건 원망의 장소를 서성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던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이들과 관련된 기억을 되새기는 행위는 내 영혼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사과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언저리를 맴도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빛을 잃고 맙니다. 원망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코 평온의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70세가 넘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것은 나의 복을 깎아먹고 내 몸의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설령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일 뿐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모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루 종일 곡 씹는 순간 비로소 그 모욕은 나의 업이 됩니다. 이제는 기억의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서랍 속에 쌓인 낡은 물건을 버리듯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거의 장소와 인연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30년 전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과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의 내가 보입니다. 억울함도 후회도 자만심도 모두 그 자리에 두고 오십시오.
과거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 현재라는 광장으로 향할 때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70세가 넘으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허영의 모임, 분쟁의 현장, 그리고 과거의 무덤. 이 세 곳을 피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평정심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도, 자식의 성공도, 왕년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정심이었습니다. 평정심이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내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나 미움이 없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평정심입니다. 노년의 삶은 흔히 황혼에 비유됩니다. 하지만 황혼은 단순히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뜨거웠던 열기가 가라앉고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70대, 80대가 바로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리입니다. 물건이든 인간관계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70세가 넘어서도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쓰는 것은 영혼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오래된 훈장이나 상장, 입지도 않는 옷들, 그리고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인연들을 하나둘 정리해 보십시오. 옷장을 열었을 때 10년 넘게 안 입은 옷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서랍 속에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표창장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붙잡고 있는 무게입니다. 볼 때마다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라는 아쉬움을, 이걸 언젠가 쓸 텐데라는 집착을 만드는입니다. 그 집착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던지는 사람. 이런 인연은 의리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옷장에 공간이 생기면 바람이 통합니다. 서랍이 비면 정말 필요한 것만 넣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인연을 놓아주면 진짜 소중한 사람과 보낼 시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돈도 모으고 물건도 사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경력도 쌓고 그렇게 채워가는 게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70세가 넘으면 비우는 게 인생입니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야 편안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둘째,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훈계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혹은 내 품격을 깎아내리지는 않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신 이 세 마디를 자주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영약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며 걷는 그 시간은 하늘과 내가 소통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그 속에서 인생의 순리를 배우십시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 우리 몸이 늙고 기운이 쇠하는 것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아름다운 섭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정심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아셨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노인이라고 소외시키더라도 절대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마트에서, 병원에서, 심지어 자식들한테서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이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십시오. 70세의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굳이 내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맞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킨 고요함은 내 얼굴에
인자한 주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는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데 쓰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속에서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소란스러운 것으로부터 발길을 돌리십시오. 뉴스에서 나오는 끔찍한 사건 사고, 정치인들의 싸움, 연예인들의 스캔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남의 싸움을 구경하거나 분노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쓰십시오.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 미움과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에 참 좋은 인생이었다, 참 고마운 삶이었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지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세 곳. 첫째는 허영이 가득한 모임입니다. 비교하고 자랑하고 시기하는 그런 자리는 이제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진심 어린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분쟁의 현장입니다. 자식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마시고 남의 시비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평온하면 자식들도 편안합니다. 셋째는 과거의 무덤입니다. 왕년의 영광도 옛날의 원망도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평온한가입니다. 이 세 곳을 피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맑은 샘물 같은 평정심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후회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가지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집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유명한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동창회 연락이 오면 한 번쯤은 거절해 보십시오. 그 대신 조용한 공원을 산책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다투면 한마디 하고 싶으시겠지만 한 번쯤은 그냥 지켜만 봐주십시오. 과거에 서운했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아침이 더 상쾌하다는 것을,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즐거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이제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으로 사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70세가 넘으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노년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지혜와 평안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